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차원 레이아웃을 다루는 CSS의 그리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 플렉스박스와 다르게 CSS의 그리드는 2차원 레이아웃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의 복잡한 구조를 직관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드 템플릿 컬럼과와 그리드 템플릿 로우 속성을 통해 그리드의 행과 열의 크기를 정하고 그리드 갭 속성으로 요소의 사이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레이아웃을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디자인에 필요한 여백도 추가하고 각 항목의 그리드 셀에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FR 단위를 사용해 그리드 내의 공간을 유연하게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라고 하는 레이아웃의 형태는 2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과 열을 기반으로 그리드의 아이템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에 디스플레이 그리드 속성을 주고 그리드 템플릿, 그 다음에 컬럼 속성을 100 픽셀, 각각의 100 픽셀로 주게 되면은 컬럼 라인, 컬럼은 말 그대로 열을 뜻합니다. 열의 100 픽셀 단위로 만들어서 아이템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이루어진 집합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리드의 각각의 속성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간추려서 VS 코드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사용해 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리드 템플릿 그 다음에 컬럼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열의 크기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로우는 행의 크기를 설정을 합니다. 자, 열과 행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전 시간에 플렉스박스에서 했었던 X와 Y 좌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죠. 이때 행은 이 부분을 뜻합니다. X에 대한 부분이 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부분은 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차원 배열이라고 그리드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2차원 배열을 뜻하는 건 무엇이냐? 플렉스박스에서의 1차원 배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통해서 이렇게 가로 형태로 만들죠. 자, 이런 형태 한 가지의 형태로만 세로 또는 가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걸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원이라고 하면은 한 개의 박스 안에서 저희가 행을 나누고 그 안에서 열을 나눠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처럼 각각의 아이템들을 2차원의 형태로 배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속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컬럼 갭이라는 속성은 열 사이의 간격을 설정하고 로우 갭은 행 사이의 간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쇼컷으로 그리드 갭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행과 열 사이의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justify items 있고요. align items도 있습니다. 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어떻게 정렬할지 사용하는 거고, justify content는 전체 컨텐츠를 기준으로 가로축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설정을 하고, align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세로축이 어떻게 정렬될 것인지를 설정합니다. 그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VS 코드로 넘어가서 사용을 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로 넘어왔고요. 그러면 같이 그리드 속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UL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UL 태그 안에다가 저는 LI 태그를 10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10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두고 각각의 번호를 부여해 주겠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LI 속성에 있는 리스트 스타일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UL 태그에 디스플레이 그리드 속성을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 속성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템플릿 컬럼 속성에다가 100픽셀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변한 것은 없는데
여기서 변한 점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살펴보면 각각의 그리드, 지금 그리드마다 정해져 있는 속성의 크기가 li 속성의 크기가 100픽셀로 지금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 크기가 여기는 100픽셀로 지금 지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100픽셀을 한 번 더 지정해 주겠습니다. 100픽셀이라고 하고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2차원 형태로 두 개의 컬럼이 생겼습니다. 자, 컬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개의 컬럼, 하나, 두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픽셀 단위로 된 두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이 100픽셀, 100픽셀 똑같죠? 그 다음에 하나 더 100픽셀을 줘보겠습니다. 100픽셀을 똑같이 줘보면 자, 이렇게 하면 3개의 100픽셀을 가진 그리드의 형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럼이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리드 로우 속성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드, 저는 그리드 템플릿, 그 다음에 로우 속성으로 100픽셀을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로우 속성으로 지금 현재 박스 형태처럼 해가지고 맨 위에 있는 부분만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이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값만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외하고 첫 번째 부분만 지금 100픽셀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크기가 커진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100픽셀, 100픽셀, 100픽셀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되면은 자,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보면은 각각의 요소들이 100픽셀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보더 속성을 줘보겠습니다. 보더 속성을 1픽셀이고 솔리드 는 블랙 속성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보면 자, 이 부분들이 지금 겹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는 조금 띄워주고 싶다 할 때 어떤 속성? 갭 속성을 사용해서 띄울 수 있다. 자, 같이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갭 속성을 사용해 보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리드, 그 다음에 로우 부분이 있고 여기에 그리드 갭을 사용했었죠. 근데 이렇게 사용하자고 하니 어차피 이렇게 사용하나 그리드 여기다가 로우 갭이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해서 10픽셀을 한번 제공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로우마다 10픽셀이 띄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드 그 다음에 컬럼 부분에서 원래도 갭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컬럼에 그냥 컬럼 속성에 갭을 주고 10픽셀이라고 해서 이렇게 10픽셀씩 다 띄울 수 있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개발자들은 귀찮음이 많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다 시작을 해서 갭이라는 숄컷을 만들고 여기에 각각의 그 다음에 로우, 컬럼에 대해 해당하는 값을 지정을 해주면 동일하게 명령어를 다 쓰지 않아도 속성을 다 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10픽셀씩 다 띄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하게 10픽셀이라면 한 개만 10픽셀이라고 제공을 해줘도 이런 식으로 모든 라인이 다 10픽셀로 띄워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리드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컬럼과 로우에 100픽셀씩 모두 할당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작성을 해버리면 코드의 길이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남들이 내 코드를 봤을 때도 아, 이게 100픽셀로 되어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이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 수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repeat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개가 반복될 것인지 개수를 정합니다. 저희는 이 칼럼이니까 3개의 칼럼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칼럼 3개로 정하고 몇
몇 개 단위가 되냐, 이 단위가 몇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100픽셀로 했었기 때문에 100픽셀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게 되면 자, 동일하게 지금 리핏을 사용해서도 저희가 만든 형태가 그대로 되죠. 자, 그리고 일단은 10번을 좀 지워주겠습니다. 10번은 가독성 위해서 지워주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동일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3번 반복을 할 거고 행이 3개이고 그 다음 100픽셀로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저장 누르게 되면 동일하게 이 리핏을 사용해서 반복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속성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얼라인 아이템스,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스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는 저스티파이 아이템스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간단한 컨텐츠에 테두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div 태그를 만들고 이 부분을 위쪽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이걸 잡고 Alt키 눌러서 방향키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컨테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컨테이너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부분에다가 크기를 지정을 해줄 겁니다. 저는 width 500픽셀, 그 다음에 height도 500픽셀로 지정을 해주고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더 속성도 추가하겠습니다. 보더 속성으로 픽셀 솔리드, 그 다음에 블랙 속성으로 해서 자, 이만큼을 할당하고 있는 지금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UL 태그가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얼라인 아이템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가운데 정렬을 시킬 겁니다. 이 아이템이 현재 이 가운데로 정렬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얼라인 아이템스를 센터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UL 태그의 아이템스를 정렬시키게 될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는 것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서 개발자 도구로 들어가면 UL 태그 옆에 그리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리드의 속성을 눌러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 속성 안에서 가운데 정렬이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의 속성을 빼보면 크게 돼 있어서 이 아이템들이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었는데 아이템 정렬을 가운데를 시켜보니까 li 태그가 그만큼 줄어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그리드 옆에 보면은 이러한 문양이 있습니다. 이런 격자 문양이 있는데 이 격자 문양을 클릭해서 보면은 내가 임의로 CSS를 넣지 않아도 이 부분에 CSS를 넣지 않아도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CSS를 넣어야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라인 아이템 지금 설정해놨고 얼라인 컨텐츠도 있고요. 그 다음에 justify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justify 아이템스도 있습니다. 이 아이템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설정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소의 이 li 부분이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저희가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래서 justify items에다가 센터를 추가를 해주시면 동일한 모양의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깊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쪽 밑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에 대한 부분도 크기를 지정을 해 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부분은 좀 지워 주겠습니다. 우선은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 지워 주고 그 안쪽에서 이 li 태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정렬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정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패딩의 부분이 설정해 주지 않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드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컬럼과 로우에 대해서 100% 본인의 크기만큼, 이 UL 태그만큼 아이템들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100%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100%보다 FR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그리드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FR이라고 해서 사용을 해주게 되면 이 그리드의 크기만큼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FR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나는 100픽셀이라고 사용했을 때 이걸 가운데 정렬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는지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라인 컨텐츠 센터를 해보고요. 그 다음 justify 컨텐츠를 센터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크기 안에서도 가운데 정렬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요. 이 부분도 복사 붙여넣기 하고 저장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크기에서도 가운데 정렬을 시킬 수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한 다음에 FR 단위로 선언을 해주게 되면 꽉 차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게끔 지금 현재 그리드가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학습을 해 봤습니다. 그리드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능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